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 오늘은 해외여행을 할 때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항공권을 예약하면서 화면에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라는 5글자를 보고 괜찮은데 조금 더 편하려고 돈을 더 써야 할까?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비즈니스 클래스나 퍼스트 클래스에 대한 기사나 영상을 보면서 호기심과 약간의 부러움을 느끼면서도 그 가격이 천문학적이어서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나요? 항공사들이 이런 클래스들에 정말 멋진 이름을 붙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코노미 플러스, 프리미엄 셀렉트,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 모두 매우 우아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무엇이 다른 걸까요? 수십만 원, 심지어 수백만 원을 더 쓸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잘 모르는 우리를 속여서 조금 더 넓은 좌석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만드는 항공사의 마케팅 전략일 뿐일까요? 이런 질문들이 항공권을 예약할 때마다 머릿속을 맴돌며 완전한 딜레마에 빠지게 하죠. 이 영상은 이 모든 의문을 한 번에 명확하고 완전하고 솔직하게 해결해 드릴 거예요. 항공사들이 여러분이 모르기를 바라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무대 뒤로 여러분을 안내하고 프리미엄 이코노미,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의 실체를 층층이 벗겨내어 다음번에 돈을 쓸 때 현란하지만 공허한 마케팅에 속지 않고 현명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공유할 중요한 내용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마지막에는 일부 승무원들도 모를 수 있는 하지만 아주 적은 돈으로 혹은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는 3가지 매우 실용적인 기술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바로 시작해서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자주 마주치는 클래스인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이 카테고리는 항공사의 가장 성공적인 마케팅 발명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우면서도 경제적으로 들리며 너무 사치스럽지 않으면서 자신을 잘 대우하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심리를 완벽하게 포착합니다. 하지만 여기 다소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는 본질적으로 여전히 이코노미 클래스입니다. 절대 미니 비즈니스 클래스가 아니며 둘 사이의 격차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 추가 비용으로 정확히 무엇을 구매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은 폭이 4,346cm이고 다리 공간은 약 7,681cm입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에서는 폭이 2.55cm 증가하여 약 48cm가 되고 다리 공간은 약 97cm까지 확장됩니다. 이 추가 15cm는 특히 장거리 비행에서 다리를 더 편하게 뻗을 수 있게 해주며 무릎에 문제가 있는 노인들에게 특히 유익하여 비행 중 불편함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습니다. 둘째, 좌석 등받이의 기울기 각도가 조금 더 큽니다.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기울이기란 기본적으로 약간 뒤로 살짝 젖히는 것입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에서는 조금 더 기울일 수 있어 약 710cm의 기울기에서 1517cm로 늘어납니다. 일부 항공사는 종아리에 추가 지지대를 제공하는 발받침을 포함합니다. 유망하게 들리죠? 하지만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여전히 완전히 평평한 침대가 아닙니다. 여전히 앉아서 자야 하며 단지 조금 더 편한 자세일 뿐입니다. 이는 교통수단에서 잠들기 힘든 분들이라면 프리미엄 이코노미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한밤중에 목이 뻣뻣하고 허리가 아파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상세한 분석을 즐기고 계신가요? 더 현명한 여행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콘텐츠를 더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셋째, 음식과 서비스입니다. 많은 항공사들이 프리미엄 이코노미의 음식이 더 우수하다고 홍보합니다. 이 주장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고 부분적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더 우수하다는 것은 종종 일회용 플라스틱 트레이 대신 더 우아해 보이는 접시에 같은 이코노미 클래스 음식을 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식 옵션에는 추가 옵션이 포함될 수 있거나 양이 약간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일부 항공사는 탑승 시 웰컴 드링크를 제공하는데 보통 주스나 물입니다. 하지만 레스토랑 품질의 스테이크나 랍스터를 기대하지 마세요. 본질은 여전히 가공된 기내식이며 단지 더 매력적으로 포장되었을 뿐입니다. 서비스에 관해서는 분리된 더 작은 섹션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을 서빙하는 승무원들은 종종 이코노미 클래스를 서빙하는 것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비즈니스 클래스의 동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승객을 돌봐야 하므로 여러분이 받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이코노미 클래스의 표준 절차이며 특별한 개인화된 대우는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사소한 편의 용품을 받습니다. 칫솔, 안대, 귀마개가 들어있는 야간 여행 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크린이 이코노미 클래스보다 1, 2인치 더 클 수 있습니다. 헤드폰은 이코노미 클래스의 저렴한 이어폰 대신 약간의 소음을 차단하는 타입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좋은 개선 사항이지만 정말 가격 차이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이것이 모두가 고려해야 할 질문입니다. 요약하자면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이코노미 클래스의 개선된 버전입니다. 이코노미 클래스의 가장 성가신 점들, 다리 공간 부족과 너무 수직인 좌석을 해결하지만 변혁적인 질적 도약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에 있고 여전히 앉아서 자야 하며 서비스와 음식의 개선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특히 키가 큰 분들로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정말 고생하신다면 다리 공간을 위해 추가 비용을 쓸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클래스와 비슷한 경험을 기대하신다면 매우 실망하실 것이라고 직접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기서 항공사들의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지갑을 열게 만드는 아름다운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분석 후에는 다음번에는 그 지출이 정말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는지 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라는 아름다운 환상에 대해 이야기한 후 이제 여러분의 비행 경험을 진정으로 변혁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입니다.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프리미엄 이코노미로 가는 것이 50단계에서 60단계로 가는 것이라면 프리미엄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 클래스로 가는 것은 60단계에서 95단계로 직접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클래스 가격이 몇 배나 더 비쌀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좌석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마지막에 짐을 찾을 때까지 완전하고 독점적인 여행 경험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직 이코노미 클래스 줄에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들은 이미 레드카펫을 걸어 전용 카운터로 가서 5분 이내에 체크인을 완료합니다. 그들의 짐은 우선 처리 태그를 받으며 이는 착륙했을 때 그들의 가방이 먼저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끝없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체크인 후에는 VIP 라운지가 나오는데 이것이 진정한 비즈니스 클래스 경험의 본질입니다. 항공사의 VIP 라운지는 탑승 전 여러분의 평온한 오아시스입니다. 편안한 소파, 무료 고속 와이파이, 다양한 잡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우수한 품질의 음식과 음료가 있습니다. 아에로멕시코, 라탐, 아비앙카, 코파 항공과 같은 친숙한 아시아 항공사들을 예로 들면 그들의 비즈니스 클래스 VIP 라운지는 실제로 고급 뷔페 레스토랑과 같습니다. 멕시코 라면이나 콜롬비아 해산물 국수 같은 갓 만든 국수부터 다양한 아시아 및 서양 따뜻한 요리, 샐러드, 디저트, 과일까지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음료 선택은 인상적입니다. 기본 주스, 청량 음료, 커피 외에도 여러 브랜드의 맥주,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 심지어 라이브로 맞춤형 칵테일을 준비하는 바텐더도 있습니다. 모두 완전히 무료이며 제한이 없습니다. 시간이 있다면 VIP 라운지에서 따뜻한 샤워도 할 수 있어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여행 피로의 절반을 씻어내고 신선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코노미 클래스와 프리미엄 이코노미 승객들에게는 완전히 접근 불가능합니다. 탑승 시간이 되면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들은 항상 우선권을 가집니다.
탑승 게이트에서 줄을 설 필요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탑승하여 좌석을 찾을 수 있으며 그 좌석이야말로 비즈니스 클래스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현재 장거리 노선에서는 사실상 100%의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이 완전히 평평하게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에 약간 기울어진 거의 평평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180도 평평합니다. 여러분의 좌석은 약 2m 길이의 침대로 변합니다. 항공사는 부드러운 매트리스, 편안한 깃털 이불과 베개를 제공하며 심지어 갈아입을 파자마도 제공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행기에서 집 침대와 같은 수면 품질을 즐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장거리 비행, 특히 유럽이나 아시아로 가는 노선처럼 여러 시간대를 넘나드는 비행의 경우 이것은 말 그대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입니다. 비행기에서 6-7시간을 푹 잘 수 있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신선하고 활력 넘치게 깨어나며 시차 적응으로 고통스럽게 하루나 이틀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비즈니스 클래스의 가치는 앞서 언급한 모든 클래스를 훨씬 능가합니다. 완전히 평평한 침대 외에도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 자체가 디자인의 걸작입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 반폐쇄형 개인 칸입니다. 이코노미 클래스처럼 모든 것을 앞 좌석 주머니에 넣어야 하는 대신 노트북, 책, 개인 가방을 둘 수 있는 측면 수납 공간이 많습니다. 개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45-50cm를 측정할 수 있는 화면을 가지고 있으며 선명한 이미지와 다양한 영화 선택이 있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독서 등 범용 콘센트, 여러 USB 포트가 있어 모든 전자기기가 완전히 충전되도록 보장합니다. 이제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비즈니스 클래스 음식은 더 이상 기내식이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공중 요리 경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착석 후 승무원들이 먼저 웰컴 드링크를 제공하는데 보통 샴페인, 주스 또는 탄산수 옵션이 있으며 실제 유리잔에 담겨 나옵니다. 그런 다음 고급 레스토랑의 메뉴와 같은 것을 받으며 전체, 메인 요리, 디저트, 치즈, 샐러드의 옵션이 있습니다. 메인 요리는 보통 3-4가지 옵션이 있으며 구운 스테이크, 구운 생선, 아시아 스타일, 볶음밥 등 아시아 및 서양 요리를 다룹니다. 많은 항공사들이 온라인 사전 식사 선택 서비스도 제공하여 비행 전에 메인 요리를 선택하여 첫 번째 선택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식사는 코스별로 제공되며 흰색 테이블보가 깔리고 금속 식기와 실제 도자기 접시를 사용합니다. 먹는 전체 리듬과 경험은 지상의 레스토랑에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와인 리스트는 특히 인상적이며 프랑스 보르도 레드 와인부터 뉴질랜드 소빈용 블랑, 심지어 여러 브랜드의 위스키, 브랜디, 진까지 모두 전문가가 선택한 것입니다. 승무원들은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음식과 잘 어울리는 와인도 추천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인데 여기서 차이가 세부 사항에서 드러납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승무원들은 이코노미 클래스 동료들이 돌보는 승객 수의 아마도 10분의 1만 돌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더 세밀하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를 줍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성을 기억하여 곤잘레스 씨 또는 마르티네스 부인이라고 부릅니다. 잔이 3분의 1만 남았을 때 더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다가와 물어봅니다. 잠들 준비를 할 때 자동으로 좌석을 침대 모드로 조정하고 매트리스를 펴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런 종류의 세심하고 완벽하게 시간을 맞춘 배려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존중받는 손님처럼 느끼게 합니다. 받는 야간 키트에는 로크 식당이나 클라랑스 같은 잘 알려진 럭셔리 브랜드의 개인 위생 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합이 비즈니스 클래스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비행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비행을 힘든 운송 과정에서 호화롭고 즐거운 여행으로 변환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비즈니스 클래스 가격을 보실 때 단순히 비행기 표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 수면, 경험, 품위,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을 구매하는 것임을 아세요. 부러운 비즈니스 클래스에 대해 이야기한 후 마침내 항공의 가장 높은 신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비즈니스 클래스가 부자들의 향유라면
퍼스트 클래스는 상위 1%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극한의 럭셔리 경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부분에게 퍼스트 클래스는 매우 멀고 심지어 비현실적인 꿈입니다. 많은 항공사들이 퍼스트 클래스를 없앴는데 비즈니스 클래스의 품질이 너무 좋아져서 대부분의 고급 여행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퍼스트 클래스를 유지하는 인류 항공사들, 에미레이트, 싱가포르 항공, 에어프랑스 같은 그들이 제공하는 퍼스트 클래스 서비스는 운송수단의 범주를 초월했습니다. 그것은 날아다니는 극도로 사적인 5성급 호텔 스위트에 더 가깝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는 비즈니스 클래스와 어떻게 다를까요? 결국 비즈니스 클래스도 완전히 평평하게 기울어질 수 있고 샴페인과 고급 음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차이는 두 단어에 있습니다. 독점성과 개인화입니다. 먼저 공간의 독점성입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는 반개방형 독립 좌석을 제공하는 반면 퍼스트 클래스는 실제로 닫을 수 있는 문이 있는 개인 칸을 제공합니다. 네, 맞게 들으셨습니다. 실제 방입니다. 에미레이트의 A380 퍼스트 클래스를 예로 들면 각 승객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개인 스위트를 가지고 있으며 편안한 침대로 변하는 넓은 좌석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니바, 화장대, 옷장, 그리고 81cm의 초대형 스크린도 있습니다. 문을 닫으면 이것은 여러분만의 개인 세계로 방해받지 않고 완전히 일하거나 쉬거나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프라이버시 수준은 비즈니스 클래스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서비스의 독점성입니다. 퍼스트 클래스 객실에는 총 48명의 승객만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을 서빙하는 승무원은 23명일 수 있습니다. 이 승무원 대 승객 비율은 1, 2 또는 1, 3에 달할 수 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를 서빙하는 이 승무원들은 회사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실력이 뛰어난 엘리트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더 이상 단순히 서비스 직원이 아닙니다. 개인 집사에 더 가깝습니다. 필요할 때 나타나고 필요하지 않을 때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예측하여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좋아하는 음료를 제공하고 약간 추울 때 담요를 덮어줍니다. 식사는 더 이상 정해진 시간이나 메뉴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륙 직후 저녁을 먹고 싶거나 착륙 2시간 전에 아침을 먹고 싶다면 완전히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메뉴의 음식은 미슐랭 스타 셰프가 디자인했습니다. 프리미엄 보드카와 짝을 이룬 고품질 캐비어를 먹거나 원하는 대로 준비된 갓 만든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습니다. 술의 수준도 완전히 다릅니다. 비즈니스 클래스가 수십 달러짜리 샴페인을 제공하는 반면 퍼스트 클래스는 크루그나 돔페리, 용 같은 병당 수백 달러가 넘는 프리미엄 빈티지 샴페인을 제공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퍼스트 클래스의 추가 시설입니다. 다시 에미레이트 A380을 예로 들면 퍼스트 클래스에는 공중 욕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40영피트. 상공에서 따뜻하고 상쾌한 샤워를 할 수 있습니다. 욕실에는 바닥 난방, 럭셔리 브랜드 세면 도구, 부드러운 수건이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10시간 이상의 비행을 끝내기 전에 따뜻한 샤워를 하고 신선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런 다음 우아하게 객실에서 나오는 것을 정말 사치스러운 즐거움입니다. 지상에서 퍼스트 클래스 서비스는 더욱 확장됩니다. 많은 항공사들이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을 위한 전용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집에서 공항까지 모셔다 줄 고급 차량을 보내고 비행 후에는 호텔까지 모셔다 줍니다. 퍼스트 클래스 VIP 라운지도 비즈니스 클래스 VIP 라운지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VIP 라운지에서는 셀프 서비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앉아서 주문하고 고급 레스토랑과 같은 테이블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전용 레스토랑이 있으며 심지어 무료 스파 마사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퍼스트 클래스와 비즈니스 클래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비즈니스 클래스는 표준화된 럭셔리 제품을 제공합니다. 훌륭하고 편안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두가 같은 것을 받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개별적인 필요와 선호도를 중심으로 설계된
개인화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합니다. 가격이 그렇게 놀라운 이유는 희소성과 독점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아마도 단순히 운송만이 아니라 지위와 사회적 위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이 세 가지 클래스 간의 차이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다리 공간 문제를 해결하는 이코노미 클래스의 개선된 버전입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는 질적 도약으로, 핵심 가치는 완전히 평평한 침대와 지상에서의 독점적인 서비스에 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는 극한의 럭셔리의 동의어로 절대적인 프라이버시와 독점적인 개인화된 경험을 추구합니다. 제 분석이 여러분의 오랜 의문을 해결할 만큼 충분히 명확하고 완전했다고 느끼신다면 다시 한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주제에 호기심이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래야 모두가 현명한 여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옵니다. 우리 모두 비즈니스 클래스와 퍼스트 클래스가 환상적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가격은 정말 모두의 손이 닿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것만 봐야 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이제 약속드린 대로 적은 돈 또는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기술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많은 베테랑 여행자들과 항공업계 직원들의 경험에서 제가 편집한 기술들입니다. 순금입니다. 그러니 주의 깊게 들으세요. 첫 번째 기술, 또한 가장 실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일리지와 포인트 적립에 대해 들으면 복잡하고 번거롭다고 생각하여 압도당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를 믿으세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비즈니스 클래스로 가는 가장 경제적인 길입니다. 마일리지 적립이 단지 무료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권만 교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마일리지의 최고의 사용은 업그레이드에 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항공권을 구매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미엄 이코노미 항공권입니다. 그런 다음 적립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프리미엄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 클래스로의 업그레이드 자격을 교환합니다. 이에 필요한 마일리지는 보통 마일리지로 직접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초기 현금 항공권 비용과 마일리지 업그레이드 비용을 합친 것은 종종 현금으로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을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상당히 저렴하며 때로는 절반 또는 그 이하입니다. 마일리지는 어디서 나올까요? 비행으로 적립하는 것 외에도 이제 많은 신용카드가 항공사와 제휴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지출, 슈퍼마켓, 쇼핑몰, 주유소, 레스토랑에서의 구매, 이 비행 마일리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다음 업그레이드를 위해 비밀리에 저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유하고 있거나 마일리지 보상 전문 카드를 신청하여 모든 일상 지출을 같은 카드에 집중하세요. 기대보다 마일리지가 얼마나 빨리 쌓이는지 놀라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항공사 웹사이트에는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특정 클래스에서 다음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하는 데 필요한 마일리지 수를 알려주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투명하고 합법적인 채널이며 모든 전문가들이 일반인들이 비즈니스 클래스를 경험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낚시하는 법을 배우고 적절한 순간에 행동하기라고 불립니다. 이 방법은 약간의 인내심과 운이 필요합니다. 낚시는 항공권을 구매한 후부터 출발 전까지의 기간 동안 항공사가 내놓는 업그레이드 제안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공사들이 가장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비행기가 이륙할 때 비싼 비즈니스 클래스나 퍼스트 클래스에 빈 좌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빈 좌석은 그들에게 제로 수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발 전 기간 동안 프리미엄 클래스 판매가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면 종종 가격을 낮추고 업그레이드 프로모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모션은 보통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입찰 업그레이드라고 불립니다. 항공권을 구매한 후 항공사가 업그레이드 입찰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최소 입찰 가격을 제시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입찰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500에서 1000 사이로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에 입찰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제안하는 사람이 당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매장과 같습니다. 가격이 수락되면 축하합니다.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비즈니스 클래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형태는 온라인 체크인이나 공항 카운터에서 체크인할 때 시스템이 자동으로 즉시 업그레이드 제한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고정 가격을 직접 제시하며 업그레이드를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이 가격은 보통 처음부터 비즈니스 클래스를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타이밍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발 72시간에서 24시간 전 사이가 항공사가 이러한 제한을 내놓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그러니 예약 후 무시하지 마세요. 예약 관리 페이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놀라운 발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요일이나 수요일 비행 또는 이른바 레드아이 비행 같은 비성수기에 비행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비즈니스 여행자가 적고 이용 가능한 좌석이 더 많아 항공사가 할인 프로모션을 제공할 의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술은 가장 전설적이지만 가장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혼자 여행하는 사람의 숨겨진 이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운영 업그레이드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용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설적인 무료 업그레이드입니다. 무료 업그레이드가 왜 존재할까요? 가장 흔한 이유는 이코노미 클래스가 초과 판매되었기 때문입니다. 탑승률을 보장하기 위해 항공사들은 종종 이용 가능한 좌석보다 더 많은 항공권을 판매합니다. 왜냐하면 일정 비율의 승객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모두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코노미 클래스에 충분한 좌석이 없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 순간 비행기가 정시에 이륙할 수 있도록 항공사를 위한 가장 빠르고 간단한 해결책은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운 좋은 몇몇을 선택하여 여전히 이용 가능한 좌석이 있는 프리미엄 이코노미나 비즈니스 클래스로 무료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것입니다. 누가 그 운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답은 혼자 여행하는 항공사 고급 회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논리는 간단합니다. 첫째, 혼자 여행하는 사람. 보통 이코노미 클래스에 한두 개의 여분 좌석만 있기 때문에 가족 전체나 친구 그룹을 옮기는 것은 매우 복잡합니다. 혼자 여행하는 사람을 옮기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둘째, 항공사 회원. 많은 승객 중에서 항공사는 자연스럽게 가장 충성도 높은 고객들에게 보상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기본 레벨 회원일지라도 어떤 회원 프로그램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순위가 확실히 앞설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주 비행하든지 반드시 몇 분을 들여 항공사 회원으로 무료 등록하세요. 셋째, 적절하게 옷을 입고 친절한 태도를 갖추세요. 이 점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생각해보세요. 시간 압박 속에서 비슷한 조건의 두 승객 중 업그레이드 할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지상 직원이라면 깨끗하고 단정하며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매우 예의 바른 여행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이 필요한 비즈니스 클래스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을 앉히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기술의 본질은 가능한 한 혼자 여행하고 반드시 항공사 회원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공항에서 최상의 행동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장과 넥타이를 입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깨끗하고 단정하게 유지하세요. 이 무료 업그레이드는 복권 당첨과 같습니다. 강제할 수 없지만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당첨 확률이 몇 배나 높은 복권을 산 것과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제가 프리미엄 이코노미,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 간의 진정한 차이와 적은 돈으로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실용적인 기술에 대해 공유하고 싶었던 모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미래 여행을 위해 가장 현명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행은 단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 자체도
아름다운 추억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여행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명하게 지출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처음부터 여러분의 전체 여행을 기쁨으로 가득 차게 만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정말 유용했고 새로운 지식을 배웠다면 구독 버튼을 관대하게 눌러주시고 알림을 활성화해 주세요. 그래야 더욱 흥미롭고 실용적인 다음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게시할 때 즉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댓글 섹션에 가장 기억에 남는 비행 경험을 공유하시거나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독점적인 업그레이드 비법이 있으시거나 다루기를 원하는 주제가 있다면 정중히 초대합니다. 아래에서 모두 말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공항이 독특한 기회로 가득 찬 반짝이는 쇼핑몰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면세점들은 모든 제품에서 놀라운 할인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런 특별한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런 감정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항공사와 면세점 판매자들이 침묵하기를 선호하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더 이상 비싼 쇼핑으로 집에 돌아온 후 부풀려진 가격을 지불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콘텐츠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공항업계에서 직접 전하는 미래의 폭로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언급할 세 가지 제품은 정확히 면세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니 몇 가지 중요한 놀라움을 준비하세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그룹은 즉시 당신의 관심을 끄는 반짝이고 현대적인 모든 전자기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휴대전화, 카메라, 이어폰, 태블릿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남성들이 공항 진열장에서 최신 아이폰, 삼성 또는 전문 사진 장비를 보고 가격이 자국보다 낮아 보일 때 그 저항할 수 없는 유혹을 느낀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전형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완벽해. 전화기를 바꿔야 하는데 여기서 돈을 절약해서 여행 중 더 좋은 음식을 먹는 데 쓸 수 있어. 불행히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신중하게 설계된 함정에 빠진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몇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가격 차이의 문제입니다. 공항에서 면세 제품을 말할 때 주로 수입 관세와 일부 소비세 면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가격을 가진 많은 전자제품의 경우 브랜드는 이미 각국의 세금 및 유통 비용을 최종 가격에 포함시켰습니다. 공항 매장에서 보는 가격은 종종 매력적인 환상일 뿐입니다. 저는 여행자들이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흥분하며 최신 카메라를 구매한 후 멕시코나 콜롬비아로 돌아와 전문 매장이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가격을 비교한 후 돈을 절약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세일 가격보다 수천 페소를 더 지불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수많은 경우를 목격했습니다. 그 후회감은 정말 낙담스럽습니다. 유럽에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아르헨티나나 칠레보다 실제로 저렴한 환산 가격으로 봤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차이는 미미합니다. 아마 몇백 페소 정도일 것입니다. 그 작은 차이 때문에 제가 다음에 언급할 엄청난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을까요? 즉각적인 정보의 시대에 신용카드를 꺼내기 전에 30초만 투자해서 휴대폰을 열고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또는 페루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가격을 검색해 보시길 간청합니다. 할인, 쿠폰, 신용카드 혜택, 특별 프로모션을 고려하면 면세점보다 적게 지불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행 내내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집으로 직접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더욱 심각한 문제를 논의해 봅시다. 보증입니다. 이것이 제가 앞서 언급한 대규모 위험입니다. 마이애미 공항에서 전화기를 구매하고 브라질이나 칠레로 돌아갔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수리를 위해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대부분의 전자제품, 특히 전화기와 컴퓨터는 지역 제한이 있는 보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매한 지역에서만 완전한 공식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 보증을 약속하는 라벨을 보더라도 이것들은
종종 속이는 작은 글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공인센터에서 유료로 수리할 수 있다는 의미이거나 구매 국가의 서비스 센터로 제품을 본인 부담으로 다시 보내야 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국제 배송 및 통신 비용은 초기 절감액을 빠르게 초과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 사양에 문제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는 다른 유형의 플러그입니다. 영국에서 구매한 기기를 라틴 아메리카로 돌아와서 바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추가 어댑터를 구매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국가는 전압도 다르며 많은 현대 기기가 국제적으로 호환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구매하면 연결할 때 장비를 손상시킬 수 있고 더 나쁜 경우 심각한 전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주파수 대역 차이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판매되는 모델은 네트워크 호환성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사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특정 모델을 구매하고 현지 통신사에 특정 오지 신호를 수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면 그 좌절감은 정말로 여행 경험을 망칠 것입니다.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할 때 실제 가격 이점의 부재, 복잡한 보증 문제, 기술적 비호환성, 위험 여전히 공항 면세점에서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까지 이 정보가 놀라웠다면 아직 떠나지 마세요. 다음 내용은 더욱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해외여행 시 구매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방금 공유한 전자제품에 대한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행을 즐기는 친구들, 특히 면세점을 자주 찾는 분들과 이 콘텐츠를 공유하여 이러한 위험에 대해 경고해 주시길 권장합니다. 공항에서 절대 피해야 할 두 번째 제품 그룹은 방문한 목적지를 진정으로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매력적인 포장의 기념품과 선물입니다. 공항에서 기념품조차 살 수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럼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항의하는 질문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기념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항 매장에서 구할 수 있는 멕시코 타마린드 사탕, 일본 화이트 초콜릿, 콜롬비아 프리미엄 커피, 아르헨티나 알파호레스 등 그 장소를 매우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심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특정 제품들을 말합니다. 왜 공항에서 이것들을 사지 말라고 권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나치게 비쌉니다. 상상하시겠지만 공항 임대료는 천문학적입니다. 공항에 위치한 기념품 가게는 도심 상점보다 엄청나게 높은 운영 비용에 직면합니다. 이 추가 비용은 어디서 나올까요? 당신 같은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직접 나옵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600 아르헨티나 페소인 알파오레스 한 상자가 에세이사 공항에서는 특별 포장으로 공항 한정판이 되어 850 페소로 변할 수 있습니다. 내용물은 동일하거나 심지어 양이 적을 수 있지만 마지막 구매 기회라고 믿게 만듭니다. 이 마지막 기회 심리는 공항 매장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행이 끝나가고 있고 동료를 위한 선물 구매를 잊었거나 충분한 기념품을 사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이 아름답게 포장된 제품들을 보면 여기서 쇼핑을 완료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며 안도감을 경험합니다. 그 순간 당신의 이성은 끊어지고 동일한 제품에 대해 부풀려진 가격을 쉽게 지불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품질과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많은 공항 기념품은 대중 관광객을 위해 설계되어 일반적인 수용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화되고 보수적인 맛, 스타일, 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 도시나 국가의 진정으로 진정한 맛있고 수제 제품을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콜롬비아 커피를 예로 들면 공항에서 판매되는 브랜드는 분명히 좋을 수 있지만 최고의 것들은 종종 작은 현지 매장, 우수한 재료와 장인 정신으로 매일 제한된 양을 생산하는 가족 로스터리에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같은 돈으로 더 높은 품질과 문화적으로 더 대표적인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보고타 공항에서 스페인 부부가 2개의 거대한 가방을 가지고 쇼핑 카트를 콜롬비아 제품의 모든 종류로 채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커피, 초콜릿, 공예품, 전형적인 제품들. 스페인으로 가게 전체를 옮기는 것 같았습니다. 결제할 때
총액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중에 탑승 게이트 근처에서 여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카르타에나 시내에서 더 많이 샀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는 모든 것이 제품당 몇천 페소 더 저렴했고 여기 없는 많은 독점 맛도 있었어. 남자는 씁쓸한 미소로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알았겠어? 공항이 가장 경제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 장면을 반복해서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공항을 마지막 쇼핑 정거장으로 여기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가장 비싼 정거장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제 권장사항은 여행 준비의 목적지와 레스토랑 조사뿐만 아니라 어떤 기념품을 구매할지와 최상의 가격으로 어디서 구할지를 계획하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행 중에는 현지 슈퍼마켓, 시장, 쇼핑몰, 심지어 골목의 작은 상점들을 탐험하세요. 제품이 더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현지 분위기와 진정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발견할 것입니다. 집으로 가져가는 것은 단순히 표준화된 제조 제품이 아니라 그 특정 여행 경험의 진정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물론 공항에서 기념품을 절대 사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도시에서 쇼핑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일정이 빡빡하다면 공항이 실제로 유일한 옵션입니다. 또는 특정 브랜드가 공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진정으로 독점적인 제품을 제공하고 당신이 그 브랜드의 충성 팬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여행자에게는 도심에서 기념품 쇼핑을 위한 시간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확실히 더 현명하고 진정하며 경제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공항 쇼핑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나요? 복잡한 보증이 있는 비싼 전자제품부터 도시에서 실제로 더 저렴하고 진정한 특색 있는 기념품까지 이 두 가지 큰 함정을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댓글에 경험을 공유하여 함께 공항 쇼핑 경고의 탑을 만들고 서로 돕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품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깊고 속이기 쉬운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 답을 공개하기 전에 여기까지 오셨고 제 정보가 정말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다시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을 활성화하여 채널을 구독하세요. 그러면 제가 새 비디오를 게시할 때 즉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쉽게 통제력을 잃게 만드는 이 마지막 공항 함정을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매우 가치 있는 제안으로 포장되거나 공항 독점으로 홍보되는 화장품 및 개인 관리 제품 세트입니다. 이것을 언급하면 아마도 여성 시청자의 90%가 저를 반박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불가능해요. 공항에서 산 페이셜 세럼은 연례 세일 중 백화점보다 정말 저렴했어요. 제 단어 선택에 주목하세요. 저는 특별히 세트 또는 콤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즉, 페이셜 세럼과 같은 주요 제품과 함께 작은 로션, 미니어처 페이셜 클렌저, 작은 아이크림이 포함된 아름다운 상자를 여행자 독점 또는 면세점 특별 콤보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콤보는 면세점의 가장 강력한 마케팅 마법을 나타내며 유리한 가격으로 전체 제품 라인의 완전한 경험을 얻고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이 마법을 냉정하게 분석해 봅시다. 첫째, 이러한 결합 패키지는 일반적으로 브랜드의 스타 제품 하나 또는 두 개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당신이 실제로 원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아이템입니다. 포함된 미니어처 제품은 브랜드가 청산하거나 홍보하고 싶어하는 아이템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반드시 라인의 최고는 아닙니다. 당신은 좋은 거래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많은 제품에 대해 지불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시도한 후 당신의 피부 타입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미니어처 샘플의 최종 목적지는 일반적으로 만료될 때까지 서랍에 잊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경우 정말 돈을 절약한 걸까요? 아니요. 단순히 사용하지 않을 것에 돈을 썼을 뿐입니다. 둘째, 계산해 봅시다. 종종 이러한 결합 패키지는 좋은 가치의 환상을 만들지만 스타 제품의 가격을 자국의 백화점이나 공식 웹사이트의 가격과 신중하게 비교하면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
연례 세일 중 백화점 프로모션에는 최소 구매에 대한 할인, 신용카드 혜택, 멤버십 포인트 배수 등이 포함되며 이들이 결합되면 총 혜택이 면세점에서 콤보를 구매하여 얻는 할인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공항 가격이 강한 시각적 영향으로 당신 앞에 직접 제시되기 때문에 그 복잡한 프로모션을 계산하기 귀찮습니다. 또한 공항 독점이라는 문구도 마케팅 함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이른바 공항 한정판은 단순히 두 개의 립스틱을 플라스틱 상자에 넣거나 섀도우와 블러셔를 같은 팔레트에 넣은 다음 반짝이는 포장으로 싸서 독특한 것으로 홍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색상은 아마도 일반 매장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기본 톤일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여행자들의 독점성과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심리를 이용하여 비이성적인 구매를 자극합니다. 물론 예외는 항상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세심한 가격 비교 후 면세점의 특정 브랜드의 개별 제품이 실제로 올해 최저 가격이고 빠르게 소비되는 매일 사용하는 것임을 확인한다면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것은 분명히 현명한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브랜드의 특정 파운데이션이나 메이크업 리무버가 면세점에서 더블 패키지나 더 큰 사이즈 버전을 제공할 때 가끔 정말로 매우 편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필요하고 실제로 가격 이점이 있는 개별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지, 매력적으로 포장되었지만 내용이 의심스러운 결합 패키지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화장품이나 개인 관리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꺼내기 전에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첫째, 이 콤보에 포함된 모든 것을 정말 사용할 것인가? 둘째, 아마 사용하지 않을 그 샘플들을 제외하고 주요 제품의 가격이 자국의 세일 중에 구매하는 것보다 정말 저렴한가? 셋째, 지금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단순히 공항 독점이라는 단어나 순간적인 구매 충동에 유혹받은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화장품 쇼핑 함정의 90% 이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공항 면세점에서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제품을 완전히 공유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약간 가혹하고 심지어 잔인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면세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환상을 파괴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팔로워와 친구들이 행복한 여행의 끝에 잘못된 제품이나 비싼 제품을 구매하여 짜증나고 후회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비디오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번에 여행할 때 이 조언을 기억하세요. 전자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가격을 조사하고 도심에서 진정한 기념품을 찾고 마케팅에 휩쓸리기 전에 화장품 콤보를 신중하게 분석하세요. 이 콘텐츠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고 현명한 여행 비밀을 계속 배우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세요. 그러면 미래 모험에서 돈과 골치 아픈 일을 절약할 수 있는 조언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